목행초등학교 6학년 체육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학습 내용은 운동시설 안전사고 대처하기인데요. 교과서 122쪽에서 123쪽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운동시설 안전사고로 한정하는 것보다는 그 안전사고, 일반적인 안전사고에 대해서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으로 수업을 조금 내용을 확장하려고 합니다. 5학년 내용이랑 좀 겹치는데 그 5학년 쪽에서 좀 더 알았으면 하는 내용이 겹치는데 좀 알았으면 하는 내용이 좀 더 많아서 그래요. 그렇다는 거 알아주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시설에 한정하지 않고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요령을 조금 배워보려고 합니다. 나 또는 가까운 친구가 운동시설을 이용하다가 다쳤던 경험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운동장에서 다쳤던 경험, 체육관에서 다쳤던 경험, 그때 누가 다쳤는지 어떻게 다쳤는지를 생각해 보고요. 왜 다쳤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친구가 장난을 쳤던가? 내가 좀 위험한 행동을 했던가? 아니면 그 운동시설에 위험한 물건이 있었기 때문에 다쳤던가? 왜 다쳤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때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다쳤을 때,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어떻게 대처했었는지 일단 생각해 봅니다. 당황했을 거예요.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 괜찮나? 많이 아프다. 친구가 다친 걸 볼 때는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되지? 많이 당황했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응급 상황을 판단할 때는 이 네 가지 정도를 고려하면 됩니다. 첫 번째, 스스로 치료해도 괜찮다. 냅두면 곧 좋아질 것이다. 시간이 필요해. 잠깐의 시간만 필요해. 이 정도. 두 번째, 요거는 그냥 뭐 괜찮아. 뭐 그런 거죠. 두 번째는 어른의 도움을 받아야겠다. 다친 게 좀 심하네. 보건실로 가야겠다. 아니면 담임 선생님한테 가야겠다. 아니면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가서 다쳤다고 이야기를 해야겠다. 어른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겠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죠. 꼬매야 돼. 이거는 뭐 소독을 제대로 해야 돼. 네 번째는 정말 위급할 때는 119에 신고를 해야겠죠. 마지막 수단입니다. 살려주세요. 급히 출동해주세요. 긴급 출동해주세요. 이렇게 119에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응급 상황이 발생했으면 그 체육 시설을 이용하다가 운동 시설을 이용하다가 응급 상황이 발생을 했으면 다치는 일단은 상처를 악화시킬 수 있는 행동은 하면 안 돼요. 음, 그 쓰러진 친구를 막 이렇게 흔든다거나 일단은 그 상처를 어떻게 입었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침착하게 판단하는 게 처음이고요. 둘째는 주위 어른이 있으면 어른에게 도움을 구하세요. 다쳤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병원까지 옮겨가야 되는데 도와주실 수 있나요? 세 번째는 119에 이렇게 전화를 해서 출동해 달라고 부탁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119에 신고해야 되는 상황을 봅시다. 첫 번째, 의식이 없으면 119에 신고하는 게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의식이 없다는 얘기는 이렇게 불렀을 때 대답을 안 하고 기절한 거죠. 이때는 시간이 지나면 깨어나기도 하는데 의식이 없을 때는 119에 신고를 하면 이 친구가 뭐를 하다가 부딪혔는데 기절을 했는지 의식이 없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출동을 일단 시키겠죠. 그리고 뭐 호흡이 있는지 확인해 봐라 뭐 이런 거를 요구를 할 거예요. 호흡이 없으면 119 빨리 신고해야죠. 심장이 안 뛰고 호흡이 없으면 빨리 응급구조를 받아야만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가 많이 나는 경우에도 119 신고를 하면 좋은데요. 교통수단이 있으면 그 119가 오기 전에 구급차가 오기 전에 병원으로 빨리 옮기는 게 좋겠죠. 뼈가 부러진 경우에도 119를 불러야 되는데 이때는 상처 부위를 최대한 보호해 줘야 됩니다. 빨리 병원 가는 것보다 안전하게 옮기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런 때는 그러니까 손가락 뼈가 부러진 거 말고 뭐 이렇게
팔뼈가 부러진 거는 이렇게 잘 이렇게 보호해가지고 병원으로 가면 되겠는데 종아리, 발 이런 데가 뼈가 부러졌을 때는 구급차를 타고 상처를 고치질을 하고 병원으로 안전하게 옮기는 게 좋겠습니다. 119 신고하는 요령인데요. 여기는 어디인데요? 누가 어떻게 되었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근데 이게 되게 쉬워 보이지만 119 신고를 실제로 해보면 이게 잘 안 됩니다. 어려워요. 당황해요. 선생님이 119 신고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나서. 근데 굉장히 당황스럽고 막 더듬거리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말을 제대로 전달을 못했던. 심지어 선생님이 충주에서 사고가 난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사고가 나서 거기가 어딘지 모르잖아요. 굉장히 당황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수업에서 좀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자가 와요. 위치 추적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자동으로 요새는 핸드폰으로 위치 추적을 하더라고요. 그렇기는 한데 저 위에서부터 그냥 차근차근 해야겠다. 119로 전화를 하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긴급 출동을 하는데요. 지역번호 충주는 043인데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그냥 119만 하면 돼요. 자동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접수가 되고 신고가 되는데 119 구조대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기가 어디인지 누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걸 두 가지를 아주 중요한 내용을 빠르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원칙은 큰 건물 도로명 전봇대 번호를 이야기하면 좋습니다. 큰 건물을 주로 이야기할 건데 여기 우리 집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듣는 사람이 어디로 가야겠구나를 정확하게 판단해 줄 수 있는 그걸 얘기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여기는 목행초등학교 운동장인데요. 여기는 목행초등학교 1학년 일반 교실인데요. 여기는 목행동 무슨 아파트 세종 창사람 아파트 몇 동 몇 호인데요. 뭐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여기는 무슨 동 무슨 아파트 단지 앞에 있는 무슨 편의점인데요. 이렇게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누가 어떻게 되었어요? 어떻게 되었는지 길게 설명하는 필요가 없고 빠르게 칼에 베어서 피가 많이 나요. 이런 거죠. 뭐를 밟았는데 많이 다쳐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중요한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서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절대로 전화를 먼저 끊지 마세요. 기다리세요. 그쪽에서 이제 다 접수하고 전화로 도움 줄 수 있는 거 주고 이제 전화 끊으셔도 돼요 라고 할 때까지 계속 들고 있는 겁니다. 119 신고하는 요령은 이거예요. 여기는 어디인데요? 누가 어떻게 되었어요? 도와주세요. 이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봤으면 해요. 살면서 119 구조대에 신고를 안 하는 할 필요가 없으면 제일 좋지만 이 절박한 순간에 당황하지 않기 위해 가족들이랑 함께 119에 신고하는 연습을 지금 가정에서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걸 과제로 냈습니다. 검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죠? 검사는 안 할게요. 부모님과 함께 119에 내가 어디서 어떻게 다쳤는지 상황을 상상한 다음에 가정을 한 다음에 119에 직접 전화로 신고해보는 연습을 3번 정도 해보는 걸로 학습 과제를 하겠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좀 검사가 어렵네요. 오늘 거는 학습 과제가 있는데 검사하기는 좀 어려운 과제다. 기억해 주시고 3번 꼭 해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